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26단원 내용을 새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25단원 옵션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드디어 중간고사를, 늦은 중간고사를 보면서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 25단원이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25단원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25단원을 시작하고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풋콜 페리티라는 개념입니다. 결론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식과 풋옵션을 사는 전략과 콜옵션과 무위험 자산을 사는 전략이 서로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풋 옵션을 사는 전략은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투자 전략 이름이 있고 콜옵션과 무위험 자산을 함께 사는 전략에도 fiduciary call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 우리 교과서에 이제 fiduciary call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대안 전략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풋옵션을 사는 것이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와 콜옵션을 함께 사는 것과 같다. 즉, S 플러스 P는 present value E 플러스 C와 같다는 것이 put call parity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S 플러스 P가 present value E 플러스 C와 같은지 우리가 막 공식 그러니까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살펴보진 않았고 우리는 여기 앞에서와 같이 일종의 예시를 통해서 프로텍티브 풋과 대안 전략이 같구나 즉 풋콜 페리티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보았냐면 프로텍티브 풋은 말씀드린 대로 주식 플러스 풋옵션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단원 4단원에서 풋 옵션에 대해서 배웠죠. 풋 옵션은 풋 옵션을 롱하면 언더라잉 에셋이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풋 옵션의 롱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하나 샀고 이와 동시에 행사 가격이 105인 풋옵션을 함께 S 플러스 P에 투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풋옵션 하나를 사는데 5달러가 옵션에 대한 비용으로 들었고요. 1년 후에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 플러스 P, 즉 주식 하나와 풋 옵션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친 요 지금 총 가치를 우리가 1년 후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풋 옵션을 행사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가치는 105 밑으로 절대 하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치가 우리가 105는 최소한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10만큼 밖에 손실을 안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전략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전략에서는 이 투자 전략에서는 무위험 자산 플러스 콜옵션을 하나 사는 투자 전략입니다. 100에다가 무위험 자산을 100만큼 투자를 하고 이 경우에는 무위험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1년 후에 105로 커지는 상황이죠.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이 10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무위험 자산 플러스 콜 위험 함께 샀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이 총 가치를 1년 후에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경우에 콜 옵션을 산 거 플러스 무위험 자산을 산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총 가치가 105보다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가치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살펴보면 대안전략의 총 가치와 프로텍티브 풋 전략의 총 가치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살펴보면 주식과 풋 옵션을 사는 전략은 콜옵션 플러스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약간 표현을 바꾸면 대안전략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대로 주식 플러스 풋옵션 사는 것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에 지금 투자를 해놓고 콜옵션에 함께 사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풋콜 패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무위험 이자율이 0.5%, 행사 가격이 40인 콜옵션의 가격이 4달러, 또 행사 가격이 40으로 같은 풋옵션의 가격이 3달러, 만기는 3개월. 그렇다면 S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S밖에 우리가 모르고 나머지 3개를 아는 경우죠. 근데 나머지 3개를 이렇게 합친 것이 S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변을 알기 때문에 좌변인 S를 결국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풋콜 패리티 식으로부터 S는 이라고 식을 정리를 하면 프레젠트 밸류 2 행사 가격이 40이기 때문에 40 나누기 1.005에 이게 만기 3개월이니까 3승 플러스 C가 이렇게 4달러, 그래서 4달러 빼기 풋옵션이 3달러, 여기 3달러 하면 이 S 값은 주식은 지금 40.41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S, P, Present Value, E, C 요 4개인데 결국 이 4개 중에 하나만 모르고 나머지 3개 값을 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풋옵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요 풋콜 패리티라는 것을 써서 풋옵션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 조금 있다가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S가 60이다. 만기가 6개월 남아있다. 행사 가격 2가 70인 콜옵션의 가격이 2고 한 달 동안의 무위험 이자율은 0.4%, 만기일 역시 6개월 뒤인 행사 가격 70인 풋옵션의 가격 얼마인가? 이 경우에는 SP, Present Value, E, C 요 4가지 항목 중에 모르는 것이 바로 P죠. 그런데 이 P는 또 요 우변과 같기 때문에 이 우변 우리가 3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풋옵션의 가격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 가격이 70, 그래서 여기 70 나누기 1.004의 만기가 6개월이니까 6승 플러스 C 값이 콜옵션이 2달러, 그리고 빼기 주식이 60, 그렇기 때문에 P는 10.34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S, P, Present Value, E, C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모르고 나머지 3개를 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하나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면 S가 110인 주식입니다. 만기가 1년 남아 있고 행사 가격이 주식 가격과 같은 그러면 행사 가격이 110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10인 콜옵션, 풋옵션의 가격 각각 가격이 15랑 5다. 그러면 이 경우의 질문은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위험이 없는 투자안, 즉 이 세 가지 값을 아는데 나머지 하나랑 뭐랑 같냐가 질문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경우의 무위험 이자율은 얼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 알고 있죠? C 알죠? P 알죠? 모르는 거는 present value E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sent value E는 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S 값 그리고 P 5달러 그다음에 C 15달러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present value E 값이 100이라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행사 가격의 present value, 즉 현재 가격을 지금 100이라고 알려준 것이고요. 1년 뒤에 행사 가격은 그래서 110이 되겠습니다. 왜? 이 문제에서 행사 가격이 주식 가격과 같은 콜옵션, 풋옵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사 가격은 110. 그래서 지금 100인 건데 이게 1년 있다가 110이 되려면 이자율이 1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는 통계나 수학에서는 이산이라고 하는데 복리가 한 달, 뭐 분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를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매 순간마다 복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연속 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학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미래 가치는 이제 원금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RT승 여기서 R은 연속복리 이자율이고 T는 남아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속복리인 경우 미래 가치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달러고 2년이고 연속복리 이자율이 6%다라고 하면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RT 여기서 R이 0.06이고 T가 2개월 이렇게 곱해주면 공학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112.7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멈추시고 공학계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공학계산기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100을 곱하고 공학계산기로 먼저 모드를 바꾸신 다음에 100을 곱하고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이라는 EX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0.06 곱하기 2 하고 괄호 닫고 하면 112.7496851579 그래서 올림하면 112.75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속복리인 경우 미래 가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현재 가치 구하는 것도 이 연속복리인 경우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금액 곱하기 익스포넨셜 RT인데 요 R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이것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받을 돈이 15,000이고 이게 5년 뒤에 받을 거야. 그리고 연속복리 이자율이 8%야. 그러면 15,00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0.08 곱하기 5년 이렇게 해주면 요 경우에 요렇게 현재 가치 연속복리인 경우의 현재 가치가 계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EAR 요것보다는 연속복리인 경우의 미래 가치와 연속복리인 경우의 현재 가치는 요렇게 공학계산기를 이용해서 즉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9%, 이자율이 9%다. 그리고 6개월이고, 6개월 뒤에 받을 500이야. 이게 퓨처 밸류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시오라고 하면, 6개월 뒤에 받을 돈 500 곱하기, 이 경우에는 현재 가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T 방식을 이용해야 되겠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9 곱하기 2분의 1승. 이거 왜 2분의 1이죠? 12개월 분의 6개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학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현재 가치가 478달러다 라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풋콜 페리티 식을 요거는 일반식을 나타낸 거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연속복리 식으로 약간 바꿔서 써보면 요렇게 이 present value 부분만 바뀌는 거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RT 요렇게 풋콜 페리티 식을 연속복리인 경우라면 요렇게 고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5.4를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가 30이고 만기가 3개월 남았다. T가 3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12분의 3이 되겠고요. E가 25인 콜옵션의 가격이 7달러. 그러니까 C가 7달러. 그리고 이와 같은 만기일이 같은 풋옵션 P 값이 1달러. 그러면 이 경우에 연속복리 무위험 이자율 R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 연속복리인 경우의 풋콜 페리티 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S가 30이다. 여기 넣고 P가 1이다. 여기 넣고 그 다음에 C가 7이다를 여기 넣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25다 하니까 25를 여기 넣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T인데 이자율 R을 모르니까 그냥 R로 넣고 3개월이니까 12분의 3을 하면 약분하면 14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12분의 3으로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화폐의 시간 가치 부분 학기 초반에 살펴봤을 때 이 ln이라는 거는 로그를 말을 하는 건데 요 밑이 2인 거를 ln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ln이라는 거에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하면 요것은 결국 없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고등학교 때 이용을 해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우선 밑으로 가져오고 0.06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의 4분의 1승 여기에다가 양변에 요 ln을 취해주면 요 ln과 익스포넨셜이 없어져서 마이너스 R의 4분의 1만 남겠고 여기는 ln의 0.96을 계산을 공학계산기에서 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0.0408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래서 R 값을 계산해보면 이 경우에는 무위험 이자율 R의 값이 16.33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25.1에서 뭐 한 거냐면 결국 이 풋콜 페리티 식 중에서 이게 뭐 일반식으로 주어지든 이렇게 연속복리인 경우로 주어지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모르면 나머지 세 개를 이용해서 하나를 구할 수 있다. 혹은 여기처럼 뭐 R 값을 모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R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결국 살펴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5.2에서 공부를 드디어 한 것이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콜 옵션의 가격 결정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공부를 할 때는 우선 이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으로 옵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배당이 없는 주식에 대한 유러피언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경우는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통해서 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해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주차에 살펴본 대로 아메리칸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블랙숄즈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러피안 옵션, 콜 옵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C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언더라잉 에셋인 주식의 가격을 알고 행사가를 알고 이자율 값을 알고 만기를 알고 그리고 ND1과 ND2 값을 안다면 이렇게 결국 콜옵션, 유로피언 콜옵션의 가격이 계산 가능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살펴보면 S가 100, 주식이 $100, 행사 가격이 90, 그다음에 연속복리로 연간 4%가 이자율, 그다음에 D1이 0.6, D2가 0.3, 그리고 만기는 9개월 남았다. 그래서 이 경우 콜옵션 가치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러면 우선 처음 할 일은 이 D1, D2를 가지고 ND1과 ND2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누적 정규 확률 분포표에서 그 확률 값 넓이를 찾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주차에 학습한 대로 D가 0.6, 0.6이라고 하면 요쯤 있겠네요. 그래서 0.6이고 ND1, 0.6이면 요 넓이를 표에서 찾으면 0.7256이 될 것이고 N 0.3 값을 찾으면 0.6179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찾은 값을 ND1과 ND2에 집어넣으면 콜옵션 가격이 18.6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정규 분포 확률 표를 우리가 읽는 법을 지난 주차에 공부를 했었고 만약에 D가 0이다라고 하면 0.5였죠. 그쵸? 네, 그러한 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았었습니다. 제가 여기 네모팍 박스 친 거 이거 잘못 박스 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D1 값하고 D2 값이 아까처럼 주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D1하고 D2 값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D1과 D2 값을 어떤 요런 식을 복잡한 식을 이용해서 D1과 D2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D1과 D2가 없어. 그런데 S라든지 E라든지 R이라든지 시그마라든지 T 뭐 이런 거를 다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D1을 찾을 수 있고 D2를 찾을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ND1하고 ND2를 그럼 찾은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콜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업재무 과목에서 23, 4, 5단원 불과 3단원을 통해서 파생상품의 어떤 소개 부분만, 개론 부분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D1을 구하는 식, 이 D2를 구하는 식을 애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나중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본격적인 과목을 수강을 하신다든지 뭐 해외 국제 FRM이나 CFA 레벨 1, 2 이상 가시면 이 아마 D1, D2 구하는 공식을 그때는 애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고요. 주의하실 점은 저도 아까 설명 하면서 잠깐 헷갈렸었는데 ND1하고 ND2 값 찾는 거를 표에서 어떻게 찾는지 이제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예제를 따라가면서 그 확률값 찾는 것, 넓이 찾는 거를 더 중요하게 포커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제처럼 D1하고 D2 값이 안 주어져 있으면 요 식을 통해서 D1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 D2 구하는 식을 통해서 이렇게 D2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ND1하고 ND2 값을 찾아 넣어서 최종적으로 콜옵션을 계산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예제 25.5인 경우에도 지금 쭉 보시면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것 중에 D1과 D2 값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D1 값을 계산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D2 값을 먼저 찾아낸 후에 ND1과 ND2 값을 찾아내고 이제 그것을 여기에 각각 넣어서 최종적으로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블랙쇼르즈 공식을 이용해서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하는 것을 공부를 한 거고 이제 나중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과목을 혹시 더 들으시거나 이제 다른 금융과 관련한 자격증 공부를 더 하시면 이렇게 풋옵션의 경우에도 블랙쇼르즈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쇼르즈 공식을 이용해서 풋옵션 가격 구하는 공식이 바로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게 양이 그러니까 소개하는 양을 좀 줄이려고 했는지 풋옵션의 경우에는 블랙쇼르즈 공식을 소개하지 않고 우선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한 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풋콜 페리티 식을 이용해서 풋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풋옵션 가격을 계산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콜옵션 가격 계산하는 요 공식이 있었던 것처럼 P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블랙쇼르즈 풋옵션 가격 계산 공식이 있다. 근데 우리 교과 범위에서는 풋옵션의 경우에서는 공식을 소개해주지 않고 우선 콜옵션 가격 계산했으면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아는 거 죄송합니다. 요거 알기 때문에 요 P, 그래서 풋옵션 가격을 풋콜 페리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풋 옵션인 경우에 요런 정보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냥 요것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선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 앞에서 우리 블랙솔즈 공식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알죠? 요거 알죠? 요거 알죠? 그러면 요것만 모른다. 근데 우리는 요 우변 값을 아니까 결국 요 풋 가격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풋옵션 가격이 7달러다라는 것을 블랙쇼르즈 콜옵션 가격 결정식을 한 다음에 이제 풋콜 페리티 식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7달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는 두 단계를 통해서 계산을 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그냥 이렇게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방으로 블랙쇼르즈 풋옵션 가격 결정식을 이용해서 그냥 한 방에 계산하는 것을 나중에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풋옵션 가격 계산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정보가 주어졌다. 그리고 질문이 풋옵션 가격 계산해봐라. 그러면 우리 교과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풋옵션 가격 계산한다? 우선 앞에서 블랙쇼르즈 콜옵션 가격식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 알죠? 요거 알죠? 요거 알죠? 근데 요것만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변을 다 아니까 이렇게 풋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풋콜 패리티 배웠던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25단원 배웠던 거 이제 요약 부분 이제 여기까지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근데 이게 그 약간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풋옵션인 경우랑 콜옵션인 경우 이게 각각 아메리칸이랑 유로피언인 경우 가치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이 유로피언 옵션은 행사를 만기 전까지는 못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바로 행사하고 싶어. 그런데 유러피안 옵션은 어쨌든 행사를 못 한다고.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아메리칸 옵션은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바로. 그래서 풋옵션인 경우 유러피안 풋옵션보다 아메리칸 풋옵션의 가치가 높게 된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딱 좋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서 지금 바로 행사해서 이득 얻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유로피안 옵션이면 행사를 못 한다고. 근데 아메리칸 옵션이면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행사 못하는 유로피안 풋옵션의 가치가 아메리칸 풋옵션의 가치보다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풋옵션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풋옵션이 아메리칸이면 풋옵션이 유로피언인 것보다 행사 스타일 요 차이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콜옵션의 경우에는 어떠냐? 콜옵션의 경우에는 약간 또 다른데, 어쨌든 콜옵션은 살아있을 때가 죽어있을 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시간이 더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면 이제 그 사이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은 조금 죽어 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옵션이다. 라는 것이 이제 풋옵션과 콜옵션에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5.2단원에서 배운 이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어떤 옵션에 대한 가격을 직방으로 계산하게 쉽게 만들어주는 계산식이다? 유로피언 옵션에 대한 가격을 계산을 바로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근데 아메리칸 옵션인 경우에는 계산을 블랙숄즈 가지고 계산을 못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5단원에서 25.1과 25.2 부분에 대한 복습을 이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해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우리는 25.3 부분 복습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